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세션은 다중계정 및 하이브리드 환경을 운영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안전하고 쉽게 IAM 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전략, 그리고 어떤 도구들,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고객분들,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의 AWS 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하고 AWS에서 아울러서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는 계정 아이디와 권한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중계정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IAM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객들,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고객들, AWS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고객들이나 혹은 AWS에서 시작하는 고객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몰 팀을 가지고 AWS 위에서 목적에 실현이 되는지 이런 실험들을 해보십니다. 실험들을 해보시고 이 일종의 파일럿, MVP라고 부르는 파일럿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AWS 서비스들을 통해서 AWS의 어떤 탄력성이나 가용성이나 이런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도 이제 직무들이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AWS 리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숙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스케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각 부서들이 여러 AWS 계정에 이제 액세스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워크로드들을 올리시고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부서들 작업자들도 거기 액세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AWS 환경으로 이전하지 않은 워크로드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장의 AWS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일종의 일부 리소스들은 AWS 확장해서도 쓰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케팅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려고 AWS를 확장해서 쓰시는 게 하나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어덥션이 이제 확장되는 환경에서 IAM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오픈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AWS의 모든 리소스의 액세스는 AWS API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고 이 AWS API의 액세스는 IAM의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어도션이 확장되는 환경에서 IAM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클라우드를 좀 써보신 분들은 AWS의 빌딩 블락이라는 특성을 좀 잘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AWS의 어떤 서비스나 기능들이 잘게 쪼개져 있고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AWS IAM 서비스도 이런 특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IAM 보안 주체와 다양한 IAM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뭐 IAM 사용자라든지 IAM 역할 그리고 뭐 권한 정책들은 아이디 기반의 정책들, 리소스 기반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조직의 요구 사항에 맞게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뭐 계정이 이제 많아지고 하이브리드 환경까지 확장이 되다 보면 이 다중 계정 환경에서 저는 일원화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을 또 올라가는 워크로드에서 이제 IAM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AWS에 위해서만 있었던 거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좀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쉽고 단순화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어 목표를 보면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대상이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자와 같은 빌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운영자, 관리자, 그 뭐 DBA나 네트워크 관리자 이런 분들도 다 일종의 작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자에 대한 권한 관리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워크로드. 이 워크로드는 AWS 서비스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 상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EC2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올린다면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워크로드가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리소스 액세스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계,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뭐 DMZ가 이제 인터널 존의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경계라는 용어에 좀 익숙해질 텐데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경계는 이 IAM을 활용한 경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용자와 워크로드가 신뢰된 범주 안에서 작업을 하고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세 가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계정과 하이브리드 환경을 운영하실 때 이 AWS 오르가니제이션 서비스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정이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정말 많은데 이 모든 고객들 다 AWS 오르가니제이션을 쓰지는 않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니제이션 서비스는 다중계정 환경 관리의 초석이 되는 부분이고, AWS에서 확장할 때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부여해 줍니다. 계정과 리소스를 중앙에서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계정 수준에서의 서비스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해서 여러 계정에 대해서 중앙에서 권한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AWS의 여러 서비스들은 이 오가니제이션 서비스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를 활용해서 계정 간의 리소스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 다중계정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다중계정 작업 환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계정에서 작업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계시고 워크로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명의 사용자도 여러 개의 계정에 액세스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사례들을 보면 가장 원초적으로는 AWS 관리 콘솔에서 각각 IAM 사용자를 발급을 하고 이 사용자들은 그 발급된 IAM 사용자 각각을 가지고 AWS 계정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제 각각의 아이디 패스워드들도 관리해야 되고 크리덴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계정들에 대한 권한들을 또 각각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아이디 공급자 솔루션이나 사스형 아이디 공급자 솔루션 사용하시는 고객은 이 아이디 공급자하고 AWS 관리 콘솔도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1인 1아이디를 가지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인해서 나머지 계정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만, 근데 관리자 입장,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계정들에 대한 권한 관리의 부분은 남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AWS의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이런 인증과 권한 관리의 단일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용자, 운영자 측면에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 아이디를 생성을 하거나 혹은 가지고 계시는 외부 공급자 아이디와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에 대해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사용자는 재인증 없이 이 IAM 아이덴티티 세터로 로그인해서 싱글 사인온의 경험을 누리시고 계정이나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들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징을 조금 더 구조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이 아이디 소스로서 세 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자체에서 사용자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동기화해서 이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혹은 뭐 옥타나 이제 핑 아이덴티티, 애저 디렉토리 서비스처럼 이 SAML 2.0이나 SCIM 표준을 준수하는 아이디 공급자 솔루션과 연결을 해서 이 사용자 그룹을 동기화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돼서 가져온 사용자들은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 각 사용자들이 액세스를 해야 되는 계정과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관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예,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으신데요. 근데 많은 사례들을 좀 보면 여전히 콘솔에서는 싱글 사인 경험을 누리고 있는데, 이 CLI에서는 아직도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CLI 버전 2하고 완전히 통합해서 CLI에서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CLI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 CL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AWS config라는 파일에 이제 프로파일 설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CLI 버전 2에서는 위자드 형태로 마찬가지로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정보들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대상이 되는 계정 정보나 권한 정보들을 이 프로파일에 마법사나 혹은 수동으로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SO의 CLI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웹브라우저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인증을 받고 이 디바이스 인증의 결과로 승인 URL로 이제 리다이렉트가 되면서 액세스해야 되는 이 AWS 계정의 임시 자격 증명을 CLI에서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고, 그건 이제 환경 변수의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환경 변수에 세팅이 된 이 임시 자격 증명을 가지고 대상 AWS 계정으로 CLI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예, 권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의 기본적인 권한 모델은 이제 역할 기반의 권한 모델인데요. 이 중앙에서 각 계정들을 위한 역할 기반으로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어사인먼트라고 부르는 할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할당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계정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액세스하는지를 정의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좀 더 보면 이 아이디 소스의 이제 사용자와 그룹이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권한을 할당할 때 이제 그룹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룹에 권한 할당을 권장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혹은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 그룹 관계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룹에 권한 어사인하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정은 아까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가니제이션 서비스에 있는 여러 계정들을 여기서 이제 다 시사선별해서 할당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한 세트라는 게 이제 이 정책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고객들, 권한 관리에 아직 익숙치 않은 고객들은 이 프리디파인드 권한 세트라고 하는 자펑션 폴리시에 의해서 디파인된
이 빌트인 권한 그룹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걸로 손쉽게 좀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권한 정책들이 세밀하게 디파인이 돼 있고 이거에 익숙하신 이제 고객분들은 이 커스텀 권한 세트에서 단일 계정에서 뭐 AWS 관리형 정책이나 고객 관리형 정책, 인라인 정책, 권한 경계 정책을 사용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커스텀 권한 세트에서 똑같이 그것들을 정의를 하면 대상이 되는 계정에 설정했던 이 정책 종류들이 하나의 역할로서 생성이 되고 최종 사용자는 이 AWS 콘솔을 통해서 본인의 계정에 액세스할 때 이 만들어진 역할을 통해서 정책을 적용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 워크로드나 프로젝트가 이제 커질수록 이 ABAC이라고 하는 속성 기반의 접근 제어가 더 유용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IAM 아이덴티티 센터도 이 ABAC을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ABAC이라는 거는 사용자와 리소스의 태그 키하고 밸류를 부여를 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혹은 리소스가 추가됐을 때 이 폴리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센터 같은 경우는 커스텀 권한 세트에서 고객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ABAC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ABAC의 구현은 이 세 가지의 키를 사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린시플 태그는 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태그 키 밸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태그라는 거는 이 리소스의 태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키 밸류를 지정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 태그라는 거는 이 사용자가 리소스를 요청할 때 이 태그 키 밸류를 이제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책을 좀 보시면 앞에 보시는 정책은 이제 EC2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EC2를 생성을 할 때 태깅을 강제를 하는 폴리시를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태그라고 하는 거를 컨디션에 조건 키를 써서 이 사용자의 프린시플 태그 키 값과 동일한 값의 태그만 이 EC2를 생성할 때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EC2를 실행시키고 종료시킬 때 EC2를 스타트 시키고 터미네이션 시킬 때 동일 태그의 인스턴스만 이제 허용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 키로 리소스 태그라는 걸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의 프린시플 태그 키값과 그 리소스 태그의 키값을 비교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 동일한 키 밸류에 대해서 EC2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에 대한 접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AWS 리소스 접근에는 AWS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 AWS 자격증명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일단 장기 자격증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 자격증명을 로테이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임시 자격증명을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나 뭐 AWS 위에 올라오는 워크로드에서 자격증명을 사용하는 형태를 좀 보면 IAM 유저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할당하고 이 IAM 유저에 있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이 장기 자격증명을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은 케이스로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 IAM 유저의 권한에는 IAM 역할로 스위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하고 이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장기 자격 증명, 이 IAM 유저에 해당하는 장기 자격 증명을 통해서 이 역할을 수임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받은 임시 자격 증명을 가지고 실제 이제 접근해야 되는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케이스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용 사례 모두 장기 자격 증명을 로테이션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이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2개까지 부여를 함으로써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거를 이렇게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 로테이션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네, IAM 롤즈 애니웨어는 이 AWS 외부의 워크로드, 예를 들어서 이런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에 임시 자격 증명을 바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장기 자격 증명의 필요성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IAM 롤즈 애니웨어는 엑스다 509 인증서 기반으로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워크로드가 IAM 롤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AWS 위에 워크로드를 올렸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IAM 폴리시 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AWS 상에서 워크로드를 만드실 때와 동일한 이제 폴리시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IAM 롤즈 애니웨어는 이제 3가지 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러스티드 앵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PKI와 신뢰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KI의 인증기관 인증서를 이 트러스티드 앵커에 설정함으로써 그 PKI와 신뢰관계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이 인증서와 실제로 온프레미스 워크로드가 수임할 역할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온프레미스 워크로드가 실제로 수임할 역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프레미스 워크로드가 실제로 이 IAM 롤즈 애니웨어를 통해서 임시 자격 증명을 받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개인키와 이제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개인키 그리고 트러스티드 앵커 프로파일 롤 정보를 포함해서 IAM 롤즈 애니웨어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IAM 롤즈 애니웨어는 이 신뢰관계가 설정된 트러스티드 앵커를 통해서 이 인증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된 이 프로파일과 롤 정보를 가지고 이 인증서를 가지고 수임해야 될 역할에 대한 임시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큐어 토큰 서비스에 요청을 하고 해당 롤에 대한 자격 증명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은 AWS 리소스의 임시 자격 증명을 바로 사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안전한 형태의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중 계정으로 환경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이 용도별 계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안 도구들을 담고 있는 계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가드듀티라든지 시큐리티 허브라든지 이런 이제 AWS의 보안 도구들을 관리하는 관리 계정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재활용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그리고 기존 PKI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면 그거를 활용하시고 싶은 내부의 요건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보안상 안전을 위해서 최상위 루트 인증기관에선 클라이언트 인증서 발급은 안 하고요. 하위 인증기관에 대한 서명만 하고 하위 인증기관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발급 처리를 하는 거를 조직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또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IAM 롤즈 애니어를 위한 이 PKI 환경은 다중계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AWS의 사설 인증 기관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도구 계정에 AWS의 그 사설 인증 기관은 이 루트 인증 기관과 하위 인증 기관의 이런 하이어리키 구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 인증 기관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에 해당되는 AWS 계정에 공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PKI 인프라의 루트 인증 기관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AWS의 이 사설 인증 기관은 루트 인증 기관으로 S.509 인증서를 준수하는 그 기존의 뭐 사내 온프렘에 있는 루트 인증 기관과 하이어리키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하위 인증 기관도 그 내부에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루트 인증 기관과 하위 인증 기관이 다 존재를 한다 그러면 하위 인증 기관을 직접 IAM 롤즈 애니어의 트러스티드 앵커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워크로드가 많아진다면, 온프레미스 환경에 워크로드들이 많아진다면 한 가지 좀 더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워크로드들이 사용해야 되는 AWS 리소스들도 분명히 이제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워크로드마다 권한 할당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IAM 롤즈 애니어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인증서 여러 개를 하나의 IAM 롤과 매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각각의 IAM 롤과 매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역할의 이제 신뢰 정책에 조건에 이제 인증서의 서브젝트 값을 가지고 와서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에 이제 그 서브젝트에 있는 어떤 오유나 이 시행값 이런 걸 가지고 이 인증서와 롤의 관계를 그룹핑을 한다던가 세분화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 할당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실제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워크로드에서의 개발 방법과 공수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IAM 롤즈 애니어에서는 이 CLI의 특성과 사이닝 헬퍼라는 유틸리티 두 개를 가지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해 줍니다. 이 AWS CLI에는 크리덴셜 프로세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크리덴셜 프로세스라는 기능은 외부의 유틸리티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격 증명을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덴셜 프로세스의 외부의 유틸리티를 사이닝 헬퍼라는 IAM 롤즈 애니어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로 지정을 해서 컴피그 파일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개발하시는 AWS SDK의 언어와 상관없이 크리덴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IAM 롤즈 애니어를 통해서 임시 자격 증명을 획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의 제어 목표 중에 세 번째, 신뢰 범위를 설정하는 경계 제어에 대한 구축 방안입니다. 이 경계 제어가 아직 용어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 경계 제어의 의미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환경은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계정, AWS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AWS 계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신뢰된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있고 환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혼재된 환경에서 AWS 접근을 할 때 아이덴티티와 네트워크, 리소스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 신뢰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의도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게 IAM의 예방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부분을 이 경계 제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의도하지 않은 AWS 접근 케이스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만드는 거고, 예를 들면 개인 계정에서 회사 계정에 S3 버킷에 뭔가 업로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회사의 AWS 계정에 S3 버킷에 뭔가 업로드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하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아이덴티티, 네트워크, 리소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와 네트워크, 리소스 여기에는 얼라인되어 있는 IAM의 가드레일 도구들이 있는데요. 경계 제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SCP라는 거는 아이덴티티에 적용되는 이제 ID 기반의 정책으로서 IAM 보안 주체에 대한 최대 권한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SCP 안에 정의되어 있는 정책은 나머지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을 디파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PC 엔드포인트 정책. VPC 엔드포인트는 VPC에서 AWS 리소스 액세스할 때 인터넷으로 돌아나가지 않고 AWS 백본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VPC 엔드포인트 정책은 네트워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책 안에 디파인을 하게 되는 정책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신뢰성과 리소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정책들을 디파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기반의 정책은 S3 버킷 폴리시와 같이 리소스에 적용되는 정책이고요. 아이덴티티와 네트워크의 신뢰성 여부를 이 정책 안에서 검증을 하는 형태로 경계 제어를 위해서 우리는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유즈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유즈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위치가 VPC 내부의 보안 주체에서 AWS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보안 주체에서 AWS 환경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WS 리전에 있는 AWS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AWS 서비스가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SCP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리소스 폴리시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접근 패턴에 대해서 경계 제어를 만드는 예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 A 같은 경우는 VPC 내부에서 AWS 리소스로 접근하는 케이스고요. 네, 이 EC2의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 버킷에 액세스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아이덴티티 폴리시, 그러니까 SCP라고 부르는 아이덴티티에 적용하는 폴리시에서는 이 두 가지 피스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스는 리소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 EC2가 접근하는 S3 리소스가 우리 조직에 속하는 리소스인지를 보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C2의 인스턴스 프로파일 통해서 S3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 버킷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소스 VPC 여부를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신뢰된 소스 VPC에서 오는지 체크하게 돼 있고, 소스 VPC 외에 소스 VPC 엔드포인트나 VPC 소스 IP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된 보안 주체에서 오는 요청이 맞는지, 신뢰된 리소스 액세스하는 게 맞는지, 이 아이덴티티와 리소스를 검증을
하는 형태로 정책을 작성하실 수 있고,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약간 의문사항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앞선 정책과 다르게 여기는 allow로 이펙트가 되어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폴리시를 처음에 만들면 모든 리소스 액션이 허용되도록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allow 정책을 만드실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이와 같이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책 밑에 하나의 피스를 더 만들어서 디나이하는 형태로, 명시적인 디나이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프린시플 ORG ID나 리소스 ORG의 값으로 이렇게 조직 아이디를 넣지 않고 그 동적인 변수를 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프린시플 ORG 아이디를 리소스 ORG를 넣거나 리소스 ORG 아이디 키의 값으로 프린시플 ORG 아이디를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아이덴티티가 의도하지 않은 리소스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차단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 버킷 폴리시. 이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는 프린시플 ORG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아이덴티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요. 소스 VPC를 통해서 의도된 네트워크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패턴 B입니다. 패턴 B는 온프레미스에서 AWS 리소스에 접근하는 케이스고요. 이 온프레미스 환경을 근데 보면 많은 고객분들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업무망에 사용하신 경우에 사설 IP를 부여해서 사설망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때 보안된 채널을 위해서 VPN을 사용하시거나 전용선으로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보여드린 이제 패턴 A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SC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하고 리소스를 이제 똑같이 검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하고 이제 리소스를 검증하는 똑같은 형태이고요. 리소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리소스도 소스 VPC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를 이제 검증하는 형태로 다르진 않은데,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액세스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CP 아이덴티티에 적용하는 SCP에서는 이 리소스의 신뢰 여부를 검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은 어떤 걸 키로 하게 될까요?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스 IP를 VPC 소스가 아니고 소스 IP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기반의 정책에서는 다 동일한데 이제 소스 네트워크 검증을 위해서 소스 IP를 사용하시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패턴 C는 AWS 리전에 있는 서비스에서 AWS 리소스에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AWS의 서비스의 보안 주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트레일처럼 서비스 자체의 프린시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테나처럼 사용자를 대신해서 이 서비스가 요청을 수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롤을 서비스가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마존 메시처럼 AWS 특수 목적으로 AWS가 생성해서 관리하는 이런 이제 그 보안 주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리전에서 AWS 리소스에 접근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객에 관리한 네트워크가 아니고 AWS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네트워크 정책 같은 것들은 그냥 AWS에 신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SCP는 마찬가지로 저 버킷에 대한 리소스 신뢰 여부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기반의 정책은 이 각각의 보안 주체에 대해서 신뢰성 여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메시나 트랜슬레이트 같은 이 롤들은 이 프린시플 ARN이라는 키를 통해서 이 아이덴티티의 신뢰성 여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것들은 via AWS 서비스라는 이제 저런 키를 가지고
검증을 하실 수 있게 되고, 프린시플 이제 AW 서비스라는 걸로 검증하실 수 있게 되고, 아테나 같은 경우는 via AW 서비스를 가지고 이 보안 주체가 신뢰되는지를 검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이제 패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보안 주체의 출발 위치에 따라서 이게 VPC 내부의 보안 주체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다음 온프레미스에서 출발했는지, AWS 리전에서 출발했는지 세 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에 그 각각의 아이덴티티, 네트워크, 리소스에 해당하는 SCP, VPC, 엔드포인트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키 값은 SCP에서는 리소스와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키를 사용했고, VPC 엔드포인트 정책에서는 아이덴티티와 리소스를 검증하는 키를 사용했고요.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는 아이덴티티와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키를 사용을 하시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이 워크로드가 패턴이 2개나 3개가 복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복합적인 접근 패턴의 워크로드는 여러 정책과 키를 좀 조합해야 된다는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IAM 체계를 쉽게 만드는 어프로치로 이 사용자 워크로드 경계에 3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AWS 오가니제이션으로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사용자 측면에 싱글 사인온과 운영자 측면의 중간 관리, 권한 관리 일원화에 대한 이점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롤즈 애니웨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워크로드가 PKI 기반으로 임시 자격 증명을 바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계 제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접근 패턴별로 SCP,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리소스 폴리시를 활용해서 IAM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멀티 어카운트 전략, IAM 아이덴티티 센터, 롤즈 애니웨어, 그다음에 경계 제어에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 샘플 SCP, 블로그 자료, 워크샵 자료 같은 것들을 리스트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